잘 익은 키위를 손에 쥐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분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이 작은 과일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기시는 식품입니다. 상큼한 맛과 함께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몸에 좋게 보이는 과일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고 꾸준히 드시던 그 과일이 모르는 새에 위를 자극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복용 중인 약과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분명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인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속쓰림이나 피로감,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키위였습니다. 키위는 일반 과일과 달리 악티니딘이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기나 유제품 같은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지만 공복에 먹거나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이에 부담을 주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섭취 습관을 많은 분들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키위 섭취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8번째로 소개할 실수는 가장 흔히 발생하면서도 심각성이 높아 잘못하면 몸에 흡수되기 전에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키위의 진정한 효과를 소화, 심장, 피부, 면역 건강에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평범한 식탁 위 이 작은 과일이 우리 몸을 다시 정리해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키위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하고 계신가요? 부산에서, 대전에서, 혹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자연스럽게 해오던 그 습관이 아침 식사 후 불쾌감과 속 불편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키위를 먹는 타이밍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익은 키위를 꺼내 먹는 습관은 겉보기엔 건강에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 C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키위를 먹으면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매우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며 이는 식물성 효소 중에서도 작용이 빠르고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빠르게 분해해 식후 소화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 전에 키위만 단독으로 먹으면 이 효소가 분해할 단백질을 찾지 못하고 이 점막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많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분들에게는 이 자극이 가슴 쓰림, 복부 팽만, 심하면 가벼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맛과 강한 효소 작용이 겹치면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복 키위를 피하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키위를 섭취하면 악티니딘 효소가 제 역할을 하며 소화 부담도 줄여줍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때 위에 적당량의 음식이 남아있어 효소가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음식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키위를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키위에는 소화 돕는 성분 외에도 자연 유래 세로토닌이 들어있어 숙면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과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마무지르는 조력자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섭취 시기만 조금 조정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영양 흡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아침 공복에 키위를 먹으면 이 건강한 과일이 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키위를 손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실수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키위를 넣은 요거트나 바나나와 우유에 키위를 더한 스무디를 즐겨 드십니다. 칼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수 있고 상쾌한 하루 시작으로 적합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식후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면 과도하게 반응해 단백질을 급격히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유제품이 응고되거나 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키위를 넣은 요거트가 쓰거나 신맛이 강해지기도 하고 스무디를 마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유제품이 상한 것이 아니라 키위 효소가 우유 단백질에 강하게 작용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급격한 분해 반응으로 키위의 비타민 C나 유제품의 칼슘, 유산균 등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가스차림, 복부 통증, 가벼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키위와 유제품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스무디나 디저트를 만들 때 키위를 우유 대신 수분 많은 다른 과일과 섞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 오렌지, 딸기처럼 산미가 있는 과일은 키위와 잘 어울리고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거트를 좋아하신다면 키위를 따로 드시되 섭취 시간을 최소 1시간 정도 떼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키위 효소와 유제품 단백질이 충돌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를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나 오이 같은 야채와 곁들이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한 과일입니다.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 효소 기능, 비타민 흡수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키위만 먹으면 항산화 관리가 충분하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키위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크기 키위 하나로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 C를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식이섬유, 칼륨, 소화효소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알찬 이 녹색 과일에 영양이 꽉 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매일 키위 한두 개만 먹으면 항산화 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몸을 지키는 항산화 체계는 하나의 영양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협력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키위만으로는 그 모든 조합을 채우기 부족합니다. 항산화 성분을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경호원에 비유하면 키위의 비타민C는 혈액과 조직을 방어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과 뇌를 보호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눈과 피부를 지킵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반응을 지원합니다. 결국 키위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 명의 경호원만 배치하고 나머지 출입구를 비워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국내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조합해 먹는 고령자일수록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 상태가 안정적이며 기억력도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식물에는 고유한 피토케미컬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몸의 다른 부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키위를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조화롭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와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를 함께 드시면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을 보충할 수 있고, 점심에는 빨간 파프리카를, 저녁에는 잎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 하루 식단의 색감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식재료 색을 다양하게 챙기면 영양소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각 성분의 작용이 서로 보완되어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키위의 비타민C는 견과류나 아보카도에 있는 비타민 E의 산화를 막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면 더 오래 지속되는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하나의 슈퍼푸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혼자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키위를 한 가지 품종만 고집해서 먹는 것입니다. 키위라고 하면 대부분 갈색 털이 덮인 작은 과일에 초록색 과육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과 식감이 균형 잡혀 있어 익숙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 초록 키위만 계속 먹으면 키위가 가진 건강 효과의 절반 이상을 놓치게 됩니다. 키위는 여러 품종이 있으며 각 품종마다 제공하는 이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초록 키위는 식이섬유와 악티니딘이 풍부해 단백질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더디게 내려가거나 식후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불용성 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반면 노란 키위는 산미가 적고 단맛이 강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은 비타민C 함량이 초록 키위보다 높고 항산화 물질도 더 풍부합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가 많아 눈과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나이 들며 생기기 쉬운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면역 유지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이라 중장년 이후 변화에 민감한 시기에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결국 초록 키위와 노란 키위 중 하나만 선택하면 다른 쪽의 중요한 기능을 놓칩니다. 초록 키위는 소화와 장 건강을, 노란 키위는 세포 보호와 면역 강화를 담당합니다. 둘을 함께할 때 키위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품종을 번갈아 즐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초록과 노란 키위를 함께 구입해 냉장고에 두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초록 키위는 식사 후에 먹으면 소화를 가볍게 하고, 노란 키위는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하면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먹을 때도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초록 키위는 장을 지키고 노란 키위는 세포와 면역을 강화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키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키위를 씻지 않고 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색 껍질을 보면서 어차피 벗길 거라 씻을 필요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칼을 대어 속살만 꺼내 먹지만 이 작은 습관이 의외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척하지 않은 키위에 칼을 대면 껍질에 붙어있던 미세먼지, 농약 잔류물, 박테리아가 칼날을 통해 과육으로 옮겨집니다. 유통 과정의 먼지, 재배 시 약재, 보관 중 균이 우리가 먹는 부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키위처럼 껍질에 잔털이 많은 과일은 공기 중 미립자나 세균을 더 잘 붙잡습니다. 수십 년 문제없이 먹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중독균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나 단순 더부룩함, 메스꺼움, 복부 불쾌감으로 끝나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나 면역력이 낮은 분, 만성질환자는 이런 작은 침입만으로도 장염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키위를 먹기 전 흐르는 물에 20에서 30초 정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물에 적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닦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벗길 계획이라도 반드시 세척 후 칼질을 해야 합니다. 자른 후에는 도마와 칼도 함께 씻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식초와 물을 3:1 비율로 섞은 용액에 몇 분 담갔다 헹구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농약과 표면 세균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준비 하나가 장, 심장, 면역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의 준비 과정이 건강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사는 입에 넣기 전 손질부터 시작됩니다. 6번째 실수는 키위 알레르기 반응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안전한 과일로 생각하며 부드럽고 상큼한 맛, 풍부한 비타민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키위 알레르기 사례는 생각보다 많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증상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키위를 먹은 후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혀가 간질간질한 적 있으신가요? 입술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해도 대개 신맛 때문이라 여기고 넘기십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키위의 특정 단백질에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알레르기일 수 있으며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불립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자연 단백질 구조는 라텍스, 자작나무 꽃가루, 파파야, 바나나, 아보카도 등과 유사해 이런 물질에 민감한 분일수록 반응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도 반복 노출되면 면역 반응이 강해지고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입술이나 혀 부종, 피부 두드러기, 구역질, 구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호흡곤란, 혈압 저하를 동반한 심각한 반응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불안정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에서 키위 알레르기가 이산역류나 목 이물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몸의 작은 이상 신호에 민감해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키위를 먹은 뒤 입안이 저리거나 가렵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반복 노출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텍스에 민감하다면 키위 외에 아보카도, 바나나, 파파야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알레르기는 약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키위를 먹고 낯선 반응이 느껴지면 그 작은 불편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주의가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7번째 실수는 특정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키위를 별 고민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키위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고령층에서 흔히 복용하는 일부 약물과 함께 먹으면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모르고 매일 키위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에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성분이 많아 그 자체로는 이롭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키위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티니딘과 살리실산 유사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해 순환을 돕지만 항응고제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먹는 경우 잇몸 출혈, 멍, 작은 상처 출혈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키위의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고혈압약과 함께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성분이 간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어 항우울제나 진통제 작용을 과도하게 강화해 오심, 피로,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고혈압약, 간 대사 관련 약을 장기 복용 중이라면 키위를 꾸준히 먹기 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가끔 한두 개는 대부분 괜찮지만 매일 여러 개 반복은 체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키위를 먹은 후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 어지럼증,
구토가 나타난다면 약물 상호작용을 의심해보세요. 의사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과 키위 섭취 시간을 몇 시간대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위험한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생리 효과를 가진 식품이므로 제대로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나 혈압, 간 관련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키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 판단 아래 섭취 시기를 조절하면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8번째 실수는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며 가장 영양이 집중된 부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갈색 껍질을 칼로 깔끔히 제거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털과 거친 표면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외면하던 그 껍질이야말로 키위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특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 보호, 소화 조절, 노화 관련 변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키위 건강 효과의 절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고령자 건강에 필수입니다. 장 운동을 유도하고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며 소화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키위 껍질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가 함께 들어 장내 유익균 증식과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심장 건강과 피부 보호에 탁월하며 나이 들수록 그 역할이 커집니다. 식품과학 연구에서도 키위 껍질이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아 만성염증과 심혈관 문제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껍질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진 핵심 부위입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철저한 세척이 첫걸음입니다.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문질러 씻고 털이나 이물질이 남지 않게 손이나 부드러운 솔로 닦아주세요. 위생을 강화하려면 식초물에 몇 분 담갔다 헹구는 방법도 좋습니다. 껍질이 얇은 노란 키위를 선택하면 질감 부담이 적고 얇게 썰거나 스무디로 갈아 먹으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껍질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일부만 남겨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섭취가 크게 늘어나며 별도 보충제 없이 과일에 숨겨진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던 껍질이 가장 필요한 성분이 모인 보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 주세요. 다음 키위를 손에 들 때는 껍질까지 자연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활력의 열쇠는 어쩌면 과일 바깥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키위라는 작은 과일이 가진 강력한 힘과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 속에 몸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있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키위가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풍부한 비타민 C, 장을 살리는 식이섬유,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물질, 소화를 돕는 효소까지 이 작은 열매는 온몸을 균형 있게 지탱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고 조합을 무시하며 껍질을 버린다면 그 효능의 절반도 누리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 실수들은 복잡하지 않고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먹고 품종을 번갈아 즐기며 꼼꼼히 씻고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키위의 에너지를 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었을 때 변화는 뚜렷합니다.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소화 부담을 줄이고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면역을 북돋우며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몸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먹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소소한 지혜를 쌓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식습관이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키위 관련 실수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깨달음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몸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 팁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벽보다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활력의 시작입니다.